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서울 동부지검에 불려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처음 소환된 것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조사가 마친 뒤 기자들한테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 내용까지는 알려줄 수 없지만 워낙 기자들의 궁금증이 크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브리핑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제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두해서 약 12시간가량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서 열람에는 한 80분, 그러니까 이 시간을 빼면 이 검찰의 새로운 공보 기준에 따라서 보면 약 오전 10시부터 밤 8시가 좀 넘어서까지 10시간가량 실제로는 조사받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식사 시간 같은 것도 빼야겠죠. 자, 어제 고강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그러니까 조국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 때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교적 소상히 자신의 입장을 다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어제 조국 전 장관이 무슨 내용을 풀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서울 동부지검에 소환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란의 핵심에 서 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비롯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종합상황실장, 청경덕 선임행정관 등 이 친문 실세들을 차례로 불러다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조국을 부른 것입니다. 자, 어제 이례적으로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기자들한테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실제 조사 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서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여 밝힐 수는 없다. 추가 조사 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추가 일정은 공개할 수 없지만 더 최소한 한 번 더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어제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나온 백원우 전 비서관의 진술 보도 등을 보면 조국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것 같습니다. 나는 간단히 내 의견만 개진했을 뿐이다. 판단은 조국 전 수석이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윤건영 실장 대부분이 자신은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죄는 조국이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재수 수사에서 드러난 것 정말 엄청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뇌물수수의 방법이라든지 그 액수 정도가 정말 저급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업자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 업자들이 유재수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내 골프채, 아내 비행기 타는데 항공권을 지불하라.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명절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한우 세트를 보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내라. 돈은 당신이 내라. 내가 해외 파견을 가는데 해외 근무를 하게 됐는데 강남에 집 하나 사고 가야겠다. 강남에 좋은 집 하나 추천해봐라. 아, 돈이 부족하다. 2억 5천만 원만 빌려줘라. 무이자로 빌려달라. 그런데 집을 샀는데 집값이 안 오르네. 당신이 추천 잘못했어. 1,000만 원 이거는 받을 생각하지 마. 또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는 오피스텔 무상 사용. 당신이 월세 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슈킹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대가성이 없다면 뇌물이 아니라고 우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정말 후한무치합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이러한 유재수의 혐의들을 상당히 많이 확인했는데도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갑자기 유재수의 감찰이 중단됩니다. 자,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유재수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였습니다. 그 정도로 친문 친노 인사들과는 얼굴을 트고 지낸 사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당신들이 감히 감찰을 해? 그래서 윗선에서 중단을 시킨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서 유재수 당시 이 금융정책국장이죠. 유재수, 조국 등등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유재수는 국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부산시 국정감사장에서 다 거짓말합니다.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다. 그런데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구속 기소됐겠습니까, 유재수가. 그런데 이런 자를 청와대에서는 감찰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의 해명이 더 걸작입니다. 유재수가 감찰을 거부했다, 안 받겠다고 한다, 중단됐다.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교부 공무원들 핸드폰 빼앗고 했던 그 기세등등한 청와대, 게다가 그 당시 시점은 유재수의 감찰은 집권 1년차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가장 힘이 셌을 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도 중단시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백원우 말이 맞다 하더라도 감찰을 거부하면 바로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든지 수사기관에 그동안 조사한 것들을 다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자, 김기현 전 시장 비리 의혹 첩보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경찰청에 넘기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 된 첩보를 경찰청에 넘기면서 이번에 자기들이 그 특감 발언들이 김태우나 수사관들이 조사한 그 내용, 심지어 3번 정도를 대면 조사하고 핸드폰까지 포렌식 해가지고 나온 그 정보들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담당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아니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 통보만 하고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다 검찰에 들어가서 나는 아니다고 부인한 겁니다. 자, 그동안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은 청와대의 실세로 불리는 김경수, 윤건영, 청경등 등과 인사농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농단의 대가로 유재수를 감찰 중단시킨 게 아니냐는 의심을 검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부인하면 결국은 조국 단독 범행이라는 겁니까? 자, 그래서인지 검찰의 발표대로 조국 전 장관은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유재수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이 이에 개입한 것으로 본다. 의심할 정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국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조국이 서울중앙지검과는 달리 이번에는 술술 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조국을 상대로 당시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마 조국은 상당히 많이 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서울동부지검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자료,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조국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해서 한 번 더 부를 겁니다. 그리고 조국을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서울중앙지검보다 서울동부지검이 먼저 조국을 영장 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일각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조국이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소상히 진술한 게 아닌가. 변호인들도 그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진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과 연합뉴스 등 친여 성향의 매체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 진술에서 조국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와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했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반면 조국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함께 결정했다. 우리는 공범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맞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은 이미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재수 관련 비위 첩보를 조사했지만 근거가 약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이 드러났다. 이거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개인 사생활, 프라이버시는 저도 얼핏 들었지만 이 문제는 본질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약했다? 그런데 조국의 말과 달리 지금 드러나는 유재수의 혐의는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데도 조국이 근거가 약했다고 한 것은 그만큼 유재수가 센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저쪽 편에서는. 자, 이제 조국이 무슨 말을 했을지는 조만간 서울 동부지검의 검찰 조사가 끝나고 그를 기소할 때 다 드러날 겁니다. 조국의 공소장을 읽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